우리 학생들이 이 질문 챌린지를 통해서 얻게 된 거는 뭐 당연히 많이 질문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은 뭐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뭐 이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수학 말고요, 여러분들에게 생소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 옆에는 카이스트 하루습관이라는 책을 같이 썼던 카이스트의 이성애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의 이성애입니다. 저희가 카이스트 하루습관을 작년에 쓰고 이제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요. 그동안의 교수님 어떤 교육하고 계셨나요? 네, 제가 하루 습관 이후 1년 만에 이 스튜디오에서 고 대표님을 다시 뵙게 됐는데요. 네. 저는 습관 이후에 질문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서 1년 동안 질문 교육을 열심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질문 좀 당연히 중요한 거 아는데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하셨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에서 학생들 450명을 데리고 하루 질문 챌린지라는 걸 실제로 하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잘 안 하기 때문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습관 챌린지랑 결합을 해서 질문 교육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질문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질문 습관을 만들기 위한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저도 처음 들어보는 챌린지인데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챌린지를 하면서 학생들 설문을 받았을 거잖아요. 물어보니 학생들이 왜 질문을 안 한다고 답변을 하던가요? 학생들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틀릴까 왜냐하면 뭔가 내가 질문하는 게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좀 창피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친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내 질문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할까봐 자신감이 없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런 종류의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뭘 이런 걸 질문이라고 맞아요. 해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질문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이 없고 용기가 부족한 이런 거가 가장 질문을 저해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 챌린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챌린지를 운영하셨나요? 질문 챌린지는 말 그대로 하루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나씩 올리도록 했어요. 저희가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8주간 주말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1개 이상의 질문들을 매일 올리도록 했습니다. 질문 챌린지는 어떤 질문이든 학생들이 하고 싶은 질문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했고, 질문의 분야만 수학, 과학으로 한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50명이 네. 결국 2달 동안 총 질문을 몇 개 정도나 했나요? 1,700개 정도의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많이 했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어쨌든 끄집어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기 싫어하고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질문을 하고 이런 챌린지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학생들도 아마 질문을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질문을 계속 본단 말이죠. 근데 그죠? 되게 어려운 질문, 좋은 질문, 누가 봐도 와,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질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왠지 좋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있어 보이는 질문.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궁금한 어떤 질문이라도 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좀 독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배경을 막 적어요. 오늘 집에서 TV를 보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질문을 한다든지,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굉장히 사소한 데서 질문을 찾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질문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책을 본다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TV나 유튜브,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를 그냥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유튜브를 보면서 질문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친구나 선생님, 그 다음에 가족들과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만들었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챌린지를 하려면 질문을 만들어야 되고, 그 질문을 하려면 사물을 볼 때 질문에 포커스를 해서 사물을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던 것들에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새로운 관점에서 뭔가 식물이든 환경이든 아니면 TV든을 보면서 고민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그 질문 챌린지를 학생들이 2달 동안 했잖아요. 학생들의 설문에서 이 질문 챌린지를 하니까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라는 대답에 어떤 대답들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게 좋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자기가 궁금한 거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어떤 분위기나 환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점이 가장 좋았다고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 질문 챌린지를 통해서 얻게 된 거는 뭐 당연히 많이 질문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갖게 된 것은 뭐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호기심을 갖게 되는 뭐 이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챌린지를 통해서 저도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질문이 곧 학습의 시작이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학생들이 사실은 질문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그 순간부터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뭔가 자료를 찾아본다든지 검색을 해본다든지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굉장히 큰 학습의 동기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챌린지를 해야 되니까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 그 질문을 하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답을 찾게 되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질문 챌린지를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달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답을 안 달아줘요. 그냥 질문하라고 그 판만 깔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답을 달아주지 않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올린다는 거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답을 달아줘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질문이 10,000개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재밌는 걸 저희가 발견하게 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질문을 올리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서 올리는 과정까지를 질문의 한 과정으로 본다는 거. 또 하나는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도 답을 해주기 시작을 한다는 진짜 거예요. 감동이다. 네. 사실 질문이 많으니까 모든 질문에 다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나도 저 질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학생들이 답을 달아주기 시작을 하고요. 그 안에서 토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답을 찾아 나가고 탐구하는 과정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수업을 많이 해보니까 상상컨대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면 숙제하기 바쁘고 이 내용 받아들이기 바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자기주도로 학습하려면 이 균열을 깨야 되는데 질문 챌린지라는 그 작은 돌이 그 굳어져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면서 옆에 애도 깨면서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점이 이제 저희가 질문 챌린지를 운영하면서 뜻밖의 어떤 효과라고 생각했던 점이었어요. 사실은 학생들이 매일매일 스스로 질문을 갖게 하는 거에 목표를 뒀지만 결국에는 그 질문을 시작을 해서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죠.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교육스럽고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카이스트 총장상을 걸고 이 챌린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선발이 된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어떤 질문을 해야 카이스트 총장상을 받았을까? 우선 약간 총장상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 지금 현 이광용 총장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정말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아마 했어요.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저희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카이스트에도 질문왕상이 있어요. 그 질문왕상은 카이스트 교수님, 카이스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 진짜요? 상이에요. 성인들. 네. 귀엽다. 그러면서 이제 총장님이 전국 초등학생들 중에 질문왕을 선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 학생들 중에 질문왕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 왕은 어떻게 선정이 됐냐 하면 내용적으로 잘한 친구들도 있지만 정말 질문을 열심히 많이 많이 한 하고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 열심히 답변을 해준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저희가 시상을 했는데 사실 그래도 이게 총장상이고 하니까 우수한 질문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질문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정말 만 건의 질문들을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질문들을 뽑고 그 친구들이 얼마나 이 질문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번에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전에 들었을 때 그 총장상을 받았던 학생의 소감이 되게 감동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학생들이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 챌린지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사물을 관찰하는 경험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되게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는 거는 초등학생이 총장상을 받았는데 자기는 과학이 너무 싫고 재미가 없었는데 매일매일 질문을 생각하면서 과학이 재밌어졌다고 이렇게 소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그동안 학습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선생님이 알려준 걸 받아들이기만 하는 행동에서 처음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질문을 함으로써 이 학습에서 내가 주도성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그래서 그게 재밌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질문을 안 하는 이유로 학생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질문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대답이에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사실 생각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학교 가야죠, 학원 가야죠, 숙제해야죠, 뭐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우리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로 키우려면 멍 때리는 시간을 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 챌린지를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게 일부러 길게 내지 않아도 자기 전에 질문을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자기 전 잠깐의 시간을 생각하는 데 활용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